비록 드라구신이 7분 만에 퇴장을 당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3대0 완승, 수적인 열세가 무색할 만큼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던 건 나의 번뜩이는 용병술 덕분이지 않았겠나? 어이 베리발, 비록 10분도 안 돼 우도기가 교체되었지만 절대 자네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알지? 뭐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찌됐든 이겼으니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말인데 지난 경기 선발 기회도 허무하게 날아갔겠다.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 절 선발로 써주신다면 쿨루세스키, 메디슨, 아이 베리발이 선발로 나오고 싶다는데 니들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나? 튼튼한 게 최대 장점인 제가 어디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뭐 굳이 아픈 곳을 찾아보자면 카라바오컵 리그 유로파를 통틀어 3연승을 했음에도 리그 성적은 여전히 더보기 리그에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달까요? 저 역시 딱히 아픈 곳은 없긴 한데 어떻게 기회에 목마른 후배를 위해 절뚝거리는 연기라도 해볼까요? 베리발에겐 미안하지만 아무리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한 맨유라도 우리 토트넘의 천적 중 한 팀인데 유망주 육성에 앞서 일단 승점부터 챙기고 봐야지. 토트넘도 맨유도 2승 1무 2패, 승점은 7점으로 동일하지만 득실차로 간신히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의 승자만이 더보기 리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우리가 비록 우승과는 거리가 좀 있는 팀이지만 그렇다고 더보기 리그에 있을 팀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맨유 체면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우리부터 살고 봐야 하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집어넣고, 선제골이라면 저에게 맡겨주시죠. 최근 0점 조준을 완벽히 맞추며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지만 그렇게 영양가 있는 골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천적 맨유를 상대로 천금같은 선제골은 넣어줘야 제 이적료 1130억 중에 130억어치는 했다고 할 수 있죠. 하긴 뭐 900억짜리 비둘기 녀석이 900억짜리 해트트릭을 넣어줄 리는 없을 테고 공격진에서 골이 터진다면 무조건 자네와 흥민이 발끝에서 나오겠지. 솔랑케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토트넘, 늘 그랬듯 역습을 허용하며 가르나초에게 동점골을 내주었지만 이에 질세라 손흥민의 깔끔한 마무리로 다시 한번 역전. 불사 우도기의 반칙으로 PK를 내주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 싶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맥과이어의 자책골로 3대2 팰레스코어 승리. 이거야말로 주말 예능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도 그 시절 1박 2일급 개꿀잼 시나리오 아니겠나? 뭐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지만 골을 넣는다면 저 역시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비록 시즌 첫 골이 조금 늦게 터지긴 했지만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고 존슨 자넨 슈팅보단 컵백 위주로 솔랑케와 흥민이의 득점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아니 최근 골 감각만 놓고 보자면 제가 오히려 흥민이 형보다도 좋지 않습니까? 비록 골 순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기당 한 골을 넣고 있는 지금의 감각이라면 이부 리그의 코번트리아와 아제르바이잔 리그의 카라박을 상대로 넣은 골도 3경기 연속골이라 할 수 있겠나? 뭐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고 하니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토트넘의 레전드 가레스 베일 선배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빠른발이 중북이었으며 큰 경기에서 넣은 결승골을 바탕으로 월드클래스로 성장하신 만큼 자네 목표가 베일이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승리가 최우선 목표이며 적당히 1점씩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더보기 리그에 남는 것 따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니까. 막말로 존슨 자네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홈런이라도 때려봐. 안 그래도 요즘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고 들었는데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기라도 한다면 자네 뒷감 당할 수 있겠나? 그럼 전 뭘 어떻게 하란 말씀이시죠? 그저 측면 깊숙이 파고들어 컵백 셔틀이나 하는 겁니까? 잘 알고 있으면서 뭘 또 물어보나? 지금부터 솔랑케랑 흥민이만 데리고 누가 먼저 골 넣을지 상의해야 하니까 존슨 자넨 집에 가서, 아니 이참에 자네의 고향 웨일스에 돌아가서 자네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베일 선배와 함께 골프장으로 새지 말고 컵백 연습하고 있으라고. 뭐 일단 가래서 오긴 했는데 당장 월요일 새벽이 경기 아니던가? 베일 선배와 컵백 연습은커녕 제 시간에 돌아갈 수나 있을런지. 어이 브레넌, 그동안 잘 지냈어? 근데 왔으면 바로 골프장으로 올 것이지 축구장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오셨군요. 베일 선배. 어떻게 골프는 잘 치고 계신가요?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레알의 전설이라 불리는 베일 선배라면 골프도 뭐 당연히 전설을 쓰고 계시겠죠. 나야 뭐 골프도 사업도 승승장구 중이긴 한데 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설마 흥민이 녀석이 주장원장 달았다고 꼰대처럼 괴롭히기라도 하는 거야? 흥민이 형이라면 오히려 너무 잘 챙겨줘서 탈이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게 아니라 선배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기복 있는 결정력 때문에 토트넘 선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거든요. 심지어 골을 넣었음에도 욕을 먹고 있으니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쩐지 DM을 보내려 했더니 인스타에 네 이름이 안 보이던데 악플에 시달려서 없애버린 거야? 없애버린 건 아니지만 초단위로 올라오는 악플 때문에 일단 비활성화해놓은 상태입니다. 베일 선배도 왕년에, 그러니까 레알에서 일주일에 9억씩 받고 골프장으로 출근하던 시절엔 악플이 장난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개시앙 마이웨이를 걸으실 수 있던 거죠? 멀쩡한 양반이라면 욕이나 몇 번 하고 말지 개인 인스타까지 찾아와서 악플 같은 걸 쓰겠어? 그런 건 악플인 줄도 모르고 나사 한두 개씩 빠진 놈들이나 쓰는 거니까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본체 만체 흘려버려야지. 가레스 베일, M자 탈모 원숭이 새끼, 일주일에 9억씩 받아가면서 병원이랑 골프장에 사는 새끼, 결승골 몇 번 넣은 거 가지고 네가 메날도 급인 줄 알지? 넌 임마 솔직히 말해서 M자 탈모 원숭이 새끼라고?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악플이야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SNS에 아무 말이나 적고 튀는 거라지만 넌 지금 대선배 면전에다 쌍욕을 박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이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 근래 너무 많은 욕을 먹어서 어딘가 욕을 방출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욕으로 가득 찰 거란 마음에. 그럼 뭐 한국축구협회 회장 양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으로 찰게. 이럴 때일수록 멘탈부터 챙겨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며 괜히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웃음가스 같은 거에 손을 대면 행복이 찾아오긴커녕 오히려 더 많은 욕을 먹게 된다는 거 알지? 얼마 전 비수마 형이 그 난리를 쳐놨는데 설마니 그런 거에 손을 대겠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저와 닮아있는 알리 선배 역시 우울증을 이겨내고자 풍선 파티를 벌였다가 결국 소속팀도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알리가 너와 닮아있더니 뭐 피지컬과 헤어스타일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국적의 포지션의 플레이 스타일까지 둘이 닮았다고 보긴 어렵지 않던가?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하지만 알리 선배도 가끔씩 윙어로 나오기도 했고 큰 키의 곱슬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제가 골을 넣을 때면 알리의 향수가 느껴진다는 반응에 제2의 알리로 자라날 거란 기대가 든다며. 제2의 알리는 무슨? 너도 알리처럼 몇 년 반짝하고 30살도 안 돼서 사라지고 싶어? 명색이 토트넘의 웨일스란 윙어라면 무조건 제2의 베일을 목표로 삼고 토트넘에서 자란 다음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야지. 아이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베이 선배도 전성기는 30살 이전에 끝나지 않았던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알리는 고점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지. 웨일스 국적의 스피드가 강점인 윙어 이것만 놓고 봐도 포스트 베일이될 자질이 충분해 보이는구먼. 목표야 높을수록 좋은 거라지만 베이 선배가 어디 보통 선수였습니까? 레알에서 3번의 라리가 우승과 5번의 챔스 우승 그리고 그 어렵다는 토트넘에서의 우승까지 해내셨던 분인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 자라나는 건. 내가 처음 토트넘에 입단했을 당시 윙어가 아닌 윙백으로 뛰었다는 거 알지? 그마저도 내가 나왔다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통에 배필패라는 별명까지 생겼었다고. 베이 선배라면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배께서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이적 3년차에 나의 공격적인 능력을 알아본 레드넥 감독이 날 윙어로 기용하기 시작했고 포지션 변경이 신의 한 수가 되어 윙어로 뛴 지 1년차에 3골 10도움 2년차에 11골 8도움 3년차에 12골 13도움 그리고 레알로 떠나기 전 마지막 4년차엔 자그마치 26골 10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PFA FWA 올해의 선수상을 삭스리하며 아직까지도 토트넘 역대 최고 순위인 발롱도르 9위에 올랐었지. 그 후로 레알에선 챔스 우승을 등에업고 발롱도르 6위까지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더욱 넘지 못할 벽으로 느껴지는 게 자식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고작 4년 만에 벤치나 달구던 윙백에서 리그 최고의 윙어로 자라났다는 거 못 들었어? 그 시절 베일 선배께선 당시 최고의 윙백이라 불리던 마이콘을 탈탈 털었고 전 그저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 수비를 상대로도 드리블 돌파가 녹록지 않은데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의 차이부터가. 여태껏 내 얘기를 귀등으로 들었나? 나도 처음엔 너보다 훨씬 심각했다니까. 너 평행 이론이라고 들어봤지? 어째서인지 널 볼 때마다 왕년에 내가 겹쳐 보이는 게. 평행 이론이라면 아무리 억지라 해도 비슷한 게 좀 있어야 하지 않던가요? 선배와 전 웨일스 국적의 토트넘 소속의 발빠른 윙어라는 것 말고는. 그것만으로 이미 4가지가 겹쳐있으며 둘 다 키가 185라는 걸로 5가지. 아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 186cm인걸요? 그럼 주발은 당연히 왼발이겠지? 안타깝게도 오른발잡이입니다만 어찌됐든 너와 난 비슷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 특히나 축구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 토트넘에서 성공한 다음 레알로 이적해 챔스 우승 이거 맞잖아 그치? 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저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 나아가 토트넘에서 우승하는 게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나 역시 네 나이 땐 그게 최종 목표였으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반드시 다음 목표가 생겨나는 법. 뭐 흥민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녀석은 일단 우승에 실패했고 토트넘에 너무 오래 머물기도 했지. 하지만 존슨 너만큼은 반드시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뭐 일단 말씀은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골을 넣고도 욕을 먹고 있지만 언젠간 베일 선배 못지않은 윙어로 자라나 반드시 토트넘의 우승컵을 안겨주는 선수가 돼야겠지만 나와의 평행 이론을 성립하면서 레알로 이적하려면 리그나 유로파 우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지? 무조건 리그컵, 카라바오컵 우승만이 널 제2의 베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아니 리그나 유로파가 훨씬 더 위상이 높은 우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리그컵 우승을. 내가 그 당시 딱 리그컵만 우승한 다음 레알로 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나도 못해본 토트넘에서의 리그 우승을 한다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평행 이론이 성립하기에. 조금 억지스럽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만 본론으로 돌아가 제가 오늘 선배를 찾아온 건 선배께 컵백을 좀 배우고자. 슈팅이라면 몰라도 컵백은 무슨? 컵백은 슈팅에 자신 없는 놈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슈팅과 별개로 컵백은 윙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지 않습니까? 현재 토트넘의 솔랑케와 손흥민이라는 출중한 피니셔가 둘이나 있고 하니 전 좀 더 도우미 역할에 집중하며. 레알에 갈 수 있는 건 도우미가 아니라 1년에 20골 이상 때려박는 골잡이라고 짜시가. 솔랑케한테 주는 척하다가 실수인 척 골대로 흥민이한테 넘기는 척하다가 한번 접고 바로 슈팅. 이만하면 제2의 베일이 되는 방법은 어지간한 건 다 알려줬으니 다음 경기가 맨유전 이랬나? 넣으면 제2의 베일, 못 넣으면 제2의 베르바인이란 것만 명심하고 있는 인것 때리고 화끈하게 날리며 탐욕이 아닌 자신감으로 때린 슈팅이라는 걸 득점으로 증명하고 오도록.